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더 브레드블루를 창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한 분 계시고, 혹시 그러면은 더 브레드블루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푸드테크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푸드 관련된 사업 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라고 말해야겠죠? 예. 일단은 푸드테크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럼 도대체 비건 베이커리는 뭔데, 거기서 비건 베이커리가 갑자기 푸드테크랑 뭔 상관인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그래서 왜 푸드테크가 요새 여기저기서 막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뜨는 이유가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더 브레드블루가 이 푸드테크라는 어떤 트렌드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창업 때부터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브레드블루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뭐 즐거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따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구입을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빵 팔러 왔고요. 네, 여기 제가 준비해온 이 비건 베이커리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인터미션 시간에 가셔서 저쪽 가셔서 드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서로 또 어떤 교점이나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뭐 명함도 좀 주고 받으시고 서로 뭔가 좀 좋은 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저는 좀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푸드테크, 어떻게 보면 뭐 푸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길, 학창 시절에 해왔던 일이랑은 지금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인하대에서 무역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성균관대에서 MBA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림이라는 회사에서 유조선 영업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서 내 사업 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지금 현재의 더 브레드블루예요. 푸드도 몰랐고요. 빵도 몰랐고요. 좋아하긴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단순히 빵을 만드는 이런 베이커리라기보다는 대체 식품을 대중화시키는 모습을 좀 그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베이커리를 하나의 용도로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거를 누르면 나오는데, 되게 부끄러운 광고인데 오늘 시간이 2시간이나 되니까 혹시 나올까요? 인터넷이? 잠시만요. 그냥 너무 광고가 나와버려서 안 트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여러분들 이재훈 씨가 IBK 그 광고, 지금도 이재훈 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라는 IBK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1년 동안 제가 광고 모델을 했었었고, 그렇게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뭔가 이 미래 먹거리, 이 지금 비건 베이커리가 세상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아마 그런 제의도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하나 자랑이라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광고가 나와서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받은 수상 실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농식품 창업 경진대회라던가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받는 상들, 이런 것들도 좀 받으면서 회사가 좀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문동진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러면 도대체 더 브레드블루는 뭐 하는 회사인데, 아까 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비건 베이커리, 비건 빵 만드는 곳, 뭐 이 정도?
뭐 비건 빵집에서 좀 그래도 좀 여러 개 하는 애들, 뭐 마켓컬리 쿠팡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비건 베이커리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실 건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대체식품 하면은 떠오르는 편견들을 깨고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체식품이 결국에는 나아가서 미래 먹거리가 될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에선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과연 이게 공급자 위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시장일까? 아니면은 정말 수요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지금 수요자들의 니즈는 없는 시장이에요. 다 공급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에요. 일예로 비슷한 것도 제로슈거 같은 경우에 정말 나는 펩시 제로슈거가 펩시 오리지널보다 맛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 좀 애매한 그 끝만 나는 와 그 화학 첨가물의 맛이 난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손 들면 싸우자는 얘기고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제로슈가가 나오게 된 것도 결국엔 슈가텍스 돈 내기 싫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과연 인간에게 건강하냐 아니냐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급자들이 정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엔 소비자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저 대중화라는 타이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대중화인데, 비건 베이커리 처음에 딱 했을 때 제가 처음 매장 내고 매장 앞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을 때니까 제가 매장 앞에서 캐시어 보면서 빵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밀크, 노에그, 노버터 딱 써 있으니까 야 계란 우유 버터 다 뺐는데 어떻게 맛있어? 아 진짜 맛없겠다. 이게 그냥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깨고 어떻게 대중화할까가 제 고민이었던 거고, 나는 그거 할래. 그거 하면은 이거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시장, 대중들이 구매하는 시장으로 갈까? 이게 단순히 채식주의자나 가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이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대중, 진짜 그냥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현대백화점 9군데에 다 입점을 했었고요. 비건 베이커리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을 한 거였어요. 물론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직까지 소비자의 반응이 인식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게 시도인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마켓컬리나 쿠팡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비건 베이커리 하면은 되게 비건 베이커리 쿠팡에서 과연 얼마나 팔까라고 하시겠지만은, 네, 베이커리 토탈 전체 랭킹에서 저희가 5등이에요. 비건, 넌비건 떠나서. 1등 SPC, 2등 신라면과 3등 뭐 쿠팡 PB 브랜드 이런 애들이랑 경쟁해서 5등에 살아남고 있어요. 대중화에 대한 가능성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 이 맛을 원하는 거구나, 이런 영양소를 원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아쉬운 게 있어요. 비건 베이커리예요, 드셔보세요 하는 거랑 그냥 드리는 거랑 후자가 더 재구매율이 높아요. 그게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계속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비건 레시피가 700개예요. 처음에 2017년도 8월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레시피 17개 갖고 시작했어요. 지금 700개 레시피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게 저희의 자산이 되었어요. 자산이 되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A라는 정말 맛있는 제품이 있다. 그냥 넌비건에 그 제품을 저희한테 갖고 오면 저희는 그거를 비건화하는 거를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빵, 버터가 메인 재료예요. 저희도 소금빵 팔아요. 그런 식의 무언가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조금 더 남들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도 저희가 운영을 해요. 이 당시에 공장 운영하는 거, 여기에 제조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창업을 생각하시면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창업 특강도 나갈 때가 있는데 얘기하시면은 제가 꼭 그럴 거예요. 절대 공장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해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몰랐던 것도 있어요. 아, 내 거 팔려면 공장이 있어야지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데, 저는 비건이다 보니까 비건 제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차 오염이 무서워서 제 공장을 차렸던 게 가장 컸었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왔던,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이점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R&D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에 R&D 부설, 혹시 기업 부설 연구소 갖고 계십니까? 여기 창업을 하신 대표님, 기업 부설 연구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처음에 기업들이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렇죠. 세금 안 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로도 만들고 정말 뭐 없는 공간 쪽에서도 만들고 하는 게 기업 부설 연구소예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슨 뭐 레시피를 만드네, 뭐 디자인을 만드네, 이런 식의 R&D들을 하다 보니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저희가 레시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 되겠다, 소재 만들자. 그래서 아예 연구소를 대구로 옮기고, 대구에 있는 한의대학교 안에 저희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기계들을 사고, 이제는 뭐 거기서 식물성 단백질도 만들고, 뭐 대체 치즈 레시피도 만들고, 이런 소재들을 지금 뭐 대체 지방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소재들을 만드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 더블레드블루가 대체 지방 소재를 만들어? 아무도 모르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스타트업이라고 그래도 봐주신 고마운 덕분에 이제 누적 투자금도 좀 유치를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동력을 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저희 회사가 뭘 하고 있나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 딱딱한, 어떻게 보면은 푸드테크가 도대체 왜, 거기서 비건 베이커리가 혹은 대체 식품이 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은 푸드테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푸드테크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로봇 카페, 무인 카페예요.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그 로봇 서빙, 이런 것들, 왜냐면 가장 친숙하게 많이들 보셨거든요. 근데 이 푸드테크라는 단어가, 이게 뭐 이렇게 나중에 업로드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할게요. 그냥 제 생각대로. 이거 정말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거 정부 기관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실적을 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식, 푸드, 농산물밖에 없었어요, 기존엔. 근데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순간 갑자기 로봇이 들어왔어요. 이 로봇은 농림축산식품부일 걸까요? 중기부 걸까요? 산자부일 걸까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파이가 커졌어요. 점점 푸드테크가 커지고 있어요. 왜?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플랫폼도 갑자기 원래 IT 정보통신 이쪽이었다가 푸드테크로 와버렸어요. 마켓컬리 IT 기업이에요? 푸드 기업이에요? 물류 기업이에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푸드 기업이고요. 예, 뭐 국토교통부 가면은 물류 기업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푸드테크라는 단어는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돈이 글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테크? 그럼 푸드테크의 비건 베이커리를 어떤 식으로 한번 쑤셔 집어넣어보지? 이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비건 베이커리라고 했을 때 동네 빵집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체육 모르시는 분 있어요? 대체육이 뭔지 난 모른다. 아예 대체육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대체육이 우리가 육류 고기를 먹는 거를, 이게 소나 돼지 뭐 이런 고기가 아니라 콩이라던가 다른 뭐 완두콩이라던가 이런 걸로 비슷하게 만든 걸 흉내낸 거를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체육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비욘드 미트 덕분이에요. 미국에서 나스닥 상장을 한 기업이 있는데 대체육 기업이에요. 얘네 덕분에 비건이라는 제품이 푸드테크에 편승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무려 걔네가 상장하기 전에 4조의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육이 뭔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거기에 편승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승을 했는데 편승을 하고 나서도 저는 되게 고민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에서 비건 베이커리 잘 나가는 데가 더브레드블루밖에 없을까? 아니 솔직히 정말 미안한 얘기로 저희가 작년 매출 34억 했는데요. 저희 바로 밑에 2등이 10억이에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34억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 왜 이럴까? 보면은 결국에는 맛이 없어요. 맛 없게 만들어요. 왜? 대체육 먹고 맛있다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진짜. 솔직히 저도 맛이 없어요. 물론 요새 들어서 좀 맛있는 대체육들도 나오는데 또 대체육 종사자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넘어야 될 한계는 음식 본연의 맛과 영양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어떤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만든다. 이런 내용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체식품 업계의 숙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뭐 Taste for All이라 그래서 그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우리는 만드는 거다. 혹자 저희 투자자들은 저한테 그래요. 비건 베이커리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 몇 명이나 되는데 2019년 이후로 자료가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뭐 그 당시 150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럼 200만이 됐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계란 알러지 있는 사람도 우리 빵 먹을 수 있고 우유 알러지 있는 사람도 우리 빵 먹을 수 있고 채식주의자도 우리 빵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투자사라고 하면 투자사 지금 당신도 지금 내 빵 먹고 있지 않냐? 그럼 내가 더 시장 큰 거 아니냐? 왜 우리 시장을 요만하게 쳐다봐 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제가 해야 되는 베이커리 시장에서 만약에 회사가 커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말 SPC 삼립의 시장 점유율 제가 뺏어 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뺏어올 거냐? 결국엔 소비자들 인식이 바뀌면 돼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한 거, 영양 성분에 조금 더 관심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겨나면은 저희한테는 더 유리한 게임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시장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F&B 트렌드에서 도대체 왜 비건이 뭔데? 도대체 왜 대체 식품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 말인즉슨 대체 식품 정말 필요한 거야? 축산업자들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데요. 걔네랑 부딪히면서 뭐 낙농업계 뭐 이런 데들이랑 다 부딪히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채식을 하는 게 식물성 재료를 섭취를 하는 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저는 발표 자료에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축산업자는 당연히 반대 근거를 갖고 오겠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후변화나 자원절약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축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물 자원만 봐도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들도 인식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밀가루 가격이 대폭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밀이 동물 사료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먹는 밀을 동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밀은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하고 뭐 빵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네, 라면 값이 오르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축산업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정말 조금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환경 뭐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돼서 뭐 물이 오르고 있고 뭐 이제 조만간 빠져 죽네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정말 조금만 우리가 변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비건 식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저로 인해서 혹은 더브레드블루로 인해서 혹은 제가 누군가한테 강요를 해서 한 명의 비건 인구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뭐 5천만 국민, 6천만 국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1년에 한 끼만 그 일반 빵 먹을 거 저희 빵 먹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6천만 끼 대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말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맛과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걸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의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푸드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발 담그고 어디서 발 담그고 정부가 발 담그고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CES에서 푸드테크라는 게 5대 기술 트렌드로 선정이 됐고요. 저 5대 기술 트렌드에 들어간 것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양육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로봇도 있고 뭐 로봇 자동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작에 당연히 발맞춰서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나라는 트렌드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푸드테크라는 게. 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업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부 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던 사업이 1억이 될 수 있는 마법이 생기는 곳이 지금 이 푸드테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장하잖아요.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도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ESG나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다 붙일 거 많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금 푸드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을 때 얼른 주워 먹을 분들은 빨리빨리 주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제 창업 7년 차가 끝났기 때문에 많이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비건으로 조금 넘어갔을 때 단순히 비건 베이커리가 아니라 비건 푸드로 놓고 봤을 때 한 25조 정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이 시장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 비건으로 볼 거냐가 되게 불명확해요. 사과 비건이에요, 아니에요? 쌀 비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볼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25조에서 43조는 대부분 다 2차 가공을 거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저 정도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게 뭐냐? 베이커리 간식 대체육 대체란 대체유예요.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저기서 매출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 뭐냐? 베이커리랑 대체육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대체육보다 베이커리가 훨씬 더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건 베이커리나 이런 푸드테크에서 비건 푸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본인이 비건이어서 어떤 나는 정말 동물 복지를 위해서 난 동물을 해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정말 그냥 ESG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이거 트렌드 같으니까 나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가장 시장을 그냥 넓게 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한 시각이 그 두 번째 ESG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무언가 나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나의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면서 혹은 될 것 같으면서 다른 어떤 환경이나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이런 자원에 대해서도 그나마 조금 세이브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거 국가에서 나온 국가 공문서예요. 이렇게 배포를 하는 자료들인데요. 푸드테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장 푸드테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주요 과제 3대 추진 전략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돈 주겠다는 거죠. 빨리빨리 크라고. 거기서 10대 과제 핵심 분야라고 쭉 뺐어요. 세포 배양 식품, 식물 기반 식품. 저희는 저기에 포함되겠죠. 뭐 간편식 제조 기술, 식품 프린팅 기술, 뭐
쭉쭉 있고 식품 커스터마이징, 뭐 업사이클링, 친환경 식품 포장 기술 이제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저 10가지 주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기에 포함되는 사람들만을 위한 국가 R&D도 따로 있고요. 저기에 포함된 업종만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 조금은 출발선이 다른 그런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뭐 푸드테크 학과라고 해서 저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뭐 서울대도 있고 어디 또 포항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이제 계약학과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혜택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시각을 이렇게 두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는 투자랑 되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하는 투자처에 돈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예요. 그럼 만들어줄 때 이제 푸드테크 펀드라는 펀드가 실제로 작년부터 조성이 됐어요. 그럼 이 펀드는 요 10가지에 해당하는 기업들한테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또 게임의 모수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 물론 제가 거기서 한 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했고 뭐 과제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부에 제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식물 기반 식품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껴줬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글로벌이에요. 글로벌로 봤을 때 비건 푸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약어를 못 외웠는데 총 17개 항목이거든요. 근데 비건 식품이 포함되는 곳들만 체크를 하면은 거의 반이에요. 뭐 40 몇 프로? 네.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은 뭐 기아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평화, 정의 뭐 이제 되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봤을 때 그냥 대체식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랑 결국엔 글로벌 트렌드나 대한민국 정부가 밀고 있는 트렌드나 되게 방향성적으로 봤을 땐 좀 일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부터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놓여진 상황에서 그래서 더블레드블루는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왜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우리 빵 먹고 해도 돼요? 네, 그 다들 배고프실 시간인 것 같아서 저기 준비된 빵 좀 드시면서 여러분들도 서로 모르시니까 그냥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부터 해서 그냥 조금씩 그냥 이야기 나누시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세요? 좀 이런 거 이야기 나누시고 그냥 또 그런 네트워크 한번 또 만드는 시간 잠깐 갖고 그리고 나서 뭐 다 못 드시면 여기 와서 또 들으면서 또 드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 10분, 15분? 15분 정도? 네, 그냥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7시 10분인가요, 지금? 대충 10분이라고 치고 네. 네, 2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좀 그냥 편안한 시간으로 잠깐 뵙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드셔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비건인 걸 알고 드셔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비건 치곤 맛있네, 비건인데 맛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나 되실 것 같거든요. 그게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다면은 저야 감사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받아들이는 건 다르니까. 근데 그걸 비건 베이커리 과연 니들이 얼마나 맛있게 만드나 한번 보자. 이런 시각을 갖고 들어가면은 자꾸 내가 먹었던 파리바게뜨 빵에 비해서는 좀 뭐 단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맛이라는 거는 다 개개인의 취향이고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맛은 그나마 가장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맛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희 브랜드 색깔에 맞는 맛이 무엇일까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만들고 있는 베이커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까 6시 반에 했으니까 7시 반까지 하고 좀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여기까지 준비한 게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말이 빨랐는지 좀 일찍 끝내버렸어요. 고로 뒤에 가다 보면은 짧아질 수 있어요. 질문으로 채워주셔야지. 네, 저도 오늘 밥값을 하고 가니까 이따가 다들 입 다물고 계시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신청하실 때 그냥 제 얼굴 보러 온 건 아니실 거잖아요. 뭔가 얻을 게 뭐 하는 회사고 뭘가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강의 도중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기존에 우리가 먹고 있던 가공식품들 진짜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진 놓고 정말 많은 혼도 났고, 네,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도 혼 많이 났고, 네, 지금도 혼 나고 다니는데 전 잘 모르겠고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상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니네는 무슨 계획이 있는데? 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이 결국에는 대체식품이라는 거 그냥 뭔가 어떤 식소외자들을 위한 식품이 아니고, 계속 누차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되게 당연하게 한 번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군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대체식품이라는 단어고요. 정부에다가 아까 제언을 했다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쓰고 있어요. 근데 대체식품이라는 단어 좀 쓰지 말자 우리.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99.9%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그래 대체식품 치고 맛있네 라는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아까 뭐 식물성 기반 뭐 제조, 이런 식물성 기반 뭐 식물성 플란트 베이스드 뭐 이제 이런 용어를 최대한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뭐 검수를 받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체한다, 무언가를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기존의 것이 엄청나게 좋은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거를 바꾼다 그랬을 때 100%를 달성을 못한다가 기본 베이스거든요.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언젠가 썸데이 그냥 대체식품이라는 게 대체식품 혹은 뭐 식물성 기반의 식품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식품들 중에 하나로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시기가 왔을 때에 더블레드블루가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잡고 있으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연히 마케팅 해야 돼요. 마케팅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마케팅 뭐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그래서 광고 대행사 맡겨서 돈 쓰면은 뭐 매출 나오고 로아스가 얼마고 이런 것들 하면은 안 통해요. 고객군 자체가 다르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디부터 찔러줘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바꿔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케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는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더블레드블루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못하는 분야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혹자는 저희 브랜드를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야, 니네 브랜드 마케팅 되게 잘 됐는데 난 마케팅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고 대행사 맡겼다가 실패하고 여러 번 맡겼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저는 답이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못 찾겠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답은 있는데, 그거는 비건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앞세워서 우리 브랜드를 마케팅 했다가는 그냥 외면받고 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비건 플러스 알파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무엇일 것이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영양 성분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저당이든 고단백이든 혹은 뭔가 뭐 다이어트라던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정말 원하는 소구점이 비건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소구점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D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정말 처음에는 그 어떤 화학 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은 마인드를 유하게 적용을 해야 되나라는 퀘스천 마크를 좀 갖고 있긴 해요. 다만 몸에 해롭지 않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대체당도 사실 여러 가지 대체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당에 뭐 스테비아는 천연 추출물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뭐 아세트설팜이라던가 뭐 이제 스클로라렐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화학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남들은 다 쓰는데 나 혼자 안 쓰는 게 맞는 것이냐, 막 이런 고민에 지금 조금 놓여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향료도 마찬가지예요. 향료가 과연 안 좋은 것일까? 라고 봤을 때 사실 향료는 무색무취에 어떻게 보면 영양 성분도 아무것도 없고 무색무취에 이런데 근데 뭔가 화학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향료 있으면은 뭔가 몸에 건강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자아도취돼서 그때부터 이제 자아도취가 되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향료는 건강한 겁니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R&D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저는 대중이 원하는 맛과 대중이 원하는 어떤 이런 소재들을 찾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지금 대체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R&D를 했던 게 있는데 사실 상용화를 하진 못했어요. 아직도 연구 중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유를 먹는 이유가 뭘까였어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우유랑 비슷한 거 만들자가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유를 찾는 이유는 결국엔 어린이들 뭐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뭐 뼈가 뭐 튼튼해지고 정말 우유 본연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시한 채 그냥 단순히 맛과 어떤 이런 크리미한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걔를 대체유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 뼈 성장 이런 칼슘 침착의 이런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식물성 기반의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런 거를 지금 좀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 연구만 남들은 다 단백질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맛이 없다면 맛있게 만드는 건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R&D를 하고 있고요. 판매 채널 다각화라는 것도 저는 최대한 고객이 손쉽게 저희 빵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 뭐 시도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빵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온라인? 이제는 좀 당연해졌어요. 그럼 오프라인 중에 가장 손쉽게 우리 더브레드 블루라는 빵을 가장 손쉽게 여러 군데서 만나려면 결국엔 대형마트 아니면은 편의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정말 유통구조가 마진이 박하고 그러다 보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최근에 GS25에 저희가 시도를 한번 했다가 야 이건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한 발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다시 또 도전할 거예요. 왜 어떻게 마진을 더 좋게 만들어서. 근데 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미안해요. 비싸게 소비자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간 마진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 자사몰이나 가장 수수료가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저희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라인들을 다 갖추고 난다라면은 이제는 비건 베이커리 기업 더브레드 블루라는 이름을 뗄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말인즉슨 저는 비건 식품 어떤 분야로 나아가도
개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다 갖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마케팅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경험치들을 갖고 있을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비건 식품 기업으로서 오롯이 좀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더브레드블루가 하고 있는 이제 푸드텍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저희는 원재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거를 DB화 시키는 걸 되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재료를 알지 못하고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조를 하고 빵을 개발하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역량이고 역할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 비건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갖고 있는 이제 저희들의 노하우, 그리고 이 영양 성분이나 이런 맛과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으면서 시장에 좀 빨리 자리를 저희가 이제 차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당연히 뺏기면 안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넘비건 시장을 자꾸 야금야금 갖고 와서 저희가 푸드텍이라는 것도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중화를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쿠팡에서 저희가 탑 5 베이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3년간 한 250만 개 팔렸는데 이게 시간당 한 70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팔리고 있겠죠? 시간당 70개라고 하면은 사실 뭐 비건 베이커리 스타트업 치고 결과 치고 한 5년 됐을 때 나오던 숫자니까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충분히 대중성을 좀 알리고 있는 숫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했던 이제 기반에도 저희가 이제 뭐 공장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햇섭 인증도 비건 베이커리 최초로 저희가 받고 뭐 백화점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근데 또 저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쿠팡은 더 이상의 과거의 쿠팡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도 이제 스스로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가 됐고 되게 저 찍고 있어서 되게 지금 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자로서 이제 더 이상 플랫폼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쿠팡의 덕분에 컬리의 덕분에 그들의 성장 덕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코로나 덕분에 회사가 성장한 거는 맞아요. 근데 정말 코로나 덕분에 성장한 건지는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또 그 상황을 타개했는지 뒤에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저희는 처음에 그냥 비건 베이커리 했어요. 동네 빵집 하다 보니 이거 식소유자도 먹을 수 있고 영양 성분도 좋고 채식을 과연 그런 거는 어떤 이런 식물성 기반의 이런 식품들을 가장 원하는 곳은 어딜까를 봤을 때 이거 거의 뭐 영양 성분 쪽 메디푸드까지도 진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금은 그냥 비건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기능성을 넣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능성을 넣으면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냥 닥터유 같은 브랜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뭔가 체중 조절 식품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고단백, 단백질 함유, 고식이섬유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진입을 하려는 게 메디푸드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메디푸드 우리나라의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라는 그 법령 안의 단어에서는 빵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갈 수 없고 가루류나 어떤 액체 타먹는 유나 이런 것들만 가능한 시장이고 뭐 식단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빵으로는 힘든데 그 또한 뚫어보려고 생각해요. 언젠간 뚫리지 않을까?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뉴케어라는 브랜드 아마 아실 건데 그냥 그 브랜드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장 아마 마켓시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할 이상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봤어요. 비건 베이커리가 어디 가서 니네 엣지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말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마 푸드 쪽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건 뭐 특허를 내기도 애매해. 이걸 갖고 뭐 마케팅이 돼서 브랜딩이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정도의 브랜드라면은 우린 브랜드가 경쟁력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를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내린 결과는 저는 이거였어요. 뭐 사전에 있지도 않은 단어예요. 그냥 만든 단어고요. 결국에 우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넌비건의 제품을 우리한테 갖고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비건으로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가장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고 정말 소비자가 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테스트해서 빨리빨리 바꿔나갈 수 있어. 라는 게 저희의 엣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내부에 코파운더 분은, 저는 애초에 베이커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파운더도 빵을 하시던 장인분을 모셔왔고요. 빵을 하시던 장인분이랑 저랑 이렇게 합쳐서 이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빵 베이스의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이거를 조금 다른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 원인 파악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아까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저희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모습이었었고요.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죠. 뭐 마카롱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뭐 식물성 단백질 연구하고 있고요. 뭐 유산균 발효 기술 연구하고 있고요. 아까 뭐 대체지방 관련된 거, 대체지방 뭐 관련된 것도 시장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커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카카오 가격 되게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카카오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버터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카카오 버터가 또 그리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포화지방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방, 식물성 기반의 대체 지방을 한번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모였을 때 결국에는 이런 소재 우리가 개발한 소재들을 좀 융합한다라면은 어떤 메디푸드로 나아갈 수 있는, 영양 성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영양 성분들의, 제가 그리고자 하는 모습인데 메디푸드로 갔을 때는 저는 정밀식품 쪽까지 터치를 하고 싶어요. 개개인별 맞춤형 어떻게 보면 레시피가 될 건데, 이건 뭐 법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 몸에 건강한 게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의 몸에 건강한 게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장내에 미생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개개인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커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단을 받아서 나는 A부터 Z 중에 뭐 A, B, C, D만 먹을 수 있어. 그거 나머지 건 나한테는 유해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그런 원재료들을 뽑아서 이런 원재료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식빵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맛있어 라고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해주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면은 아마 정기 구독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메디푸드를 접근을 하고 싶고요. 이 시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뭐 고맙게도 정부에서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또 밀어주고 있고 저희한테도 R&D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R&D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연구 개발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브레드 블루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이게 약간 요 섹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푸드테크라는 섹터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신촌에 있는 요 작은 빵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빵집, 비건 베이커리 빵집 하면 팔리겠지, 돈 벌 수 있겠지, 뭐 한 달에 얼마는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다니던 대기업 7년 동안 다니다가 딱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차린 거예요. 차렸는데요. 딱 이제 식품 저희 어디냐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생과에서 나와서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화기를 못 쓴대요. 저 빵 구워야 되는데 화구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위에가 기숙사여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다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구로에 공장을 계약을 하고 거기서 빵을 만들기로 했어요. 갑자기 센트럴 키친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촌에다가 빵을 납품을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로 갖고 가서 구로에서 신촌까지 매일매일 저희 기사님 한 분을 또 고용을 해서 매일매일 빵을 갖다 주고 팔았어요.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당연히 적자가 났어요.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방법 정도가 딱 떠오르거든요. 하나, 문을 닫는다. 둘, 팔 곳을 늘린다.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서초에다가 매장을 딱 냈어요. 또 돈을 들여서. 그랬더니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는데 막 돈은 돈대로 나가지, 막 대출은 다 받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와이프한테 쫓겨나겠네, 막 이러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비건 베이커리 최초 프랜차이즈 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비건 베이커리 최초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돼 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는 혼자 미쳐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보고 현대백화점에서 니네 공장 있어? 그럼 우리랑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현대백화점 9군데를 싹 들어갔어요.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전까지 여기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저희 매장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브랜드가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현대백화점 식품관 또 나름 유명하잖아요. 좀 약간 프리미엄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컬리에서 전화가 와요. 저희 마켓컬리인데요, 현대백화점에 입점돼 있으시던데 그럼 비건 베이커리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곳이라 생각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입점해 주시겠어요? 입점 바로 했죠. 공장 있으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쿠팡에서 전화가 와요. 컬리에 입점돼 있으시던데 저희도 좀 납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좋은 수수료에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어떤 아웃바운드 영업도 하지 않고 거기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매장 9개가 우수수수수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하루 매출 2,700원을 보고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다 문 닫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다 문을 닫고 지금 신촌에 매장 1개 남기고 다 문을 닫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계속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요. 그 우여곡절이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플랫폼에 기대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또 다른 나의 판로를 찾을 것이냐. 저희 회사 뒤에 가면 매출 장표가 있는데요. 쭉 성장하다가 29억, 31억, 32억, 34억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출이. 근데 이 매출의 구성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오프라인이 이만큼 없어지고, 대신에 그 간극을 메우려고 저는 1년 동안 정말 발악을 해서 온라인을 이만큼 만들고, 다시 또 온라인 플랫폼이 수익이 안 좋아지면 또 무언가 다른 걸 해서 이만큼 메우고, 지금은 그거를 제가 하려는 건 자사몰과 B2B 쪽으로 저는 좀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올해 또 만들어낼 거예요. 상반기 6월 달 기준으로 잘랐을 때 작년보다 매출 또 올랐어요. 근데 그 매출의 구성은 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여기는 좋은 얘기만 써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쭉 썼고 막 성장을 하는 것처럼 써놨고 정말 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에 적지 않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를 놓쳤던 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사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지금 또한 어려운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투자자의 내미는 손길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걸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비건 푸드테크가 뜬다, 뭐 이런 비건 베이커리 선두주자, 오케이 우린 투자하겠어, 막 전화가 왔어요. 저 투자 좀 받으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그 투자를 받고 투자자들은 계속 매출이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출에 목을 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도 매출이 꺾이면 안 되니까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키워왔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수익을 내려요. 그러면은 기존에 수익을 내던 업체들은 그 당시에는 매출이 없다고 투자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기업만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좀 놓이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의 투자 시장에서는 약간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빨리 흑자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엔. 물론 단일 연도 기준으로 흑자를 냈던 적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정말 그냥 자생해야겠다. 투자자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내가 갈 길의 방향성을 내 템포를 못 맞추고 가는 순간 진짜 이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들을 좀 지내면서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아직까지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정도는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게 회사의 흥망이 결정되는 거는 되게 한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작은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대표자의 작은 의사결정 하나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저는 지금 의사결정을 내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는 한 2, 3년 뒤에 더블헤드블루 검색했을 때 아직 있네 그러면은 아 제가 생각한 게 맞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한 번 더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나 남은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아까 첫 번째 보셨던 화면에 같은 장소예요. 그냥 여기만큼은 조금 아껴주고 싶어서 돈을 썼고요. 네, 돈을 다시 쓴 거죠. 처음에 진짜 돈 없을 때 해놨던 아까 그 인테리어 보셨죠? 그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진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해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사몰도 조금 많이 키우려고 하고, 그 전까지는 사실 자사몰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면 택배도 내가 싸야 되고 송장도 내가 뽑아야 되고, 물론 뭐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지만은 아 좀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진짜 내 브랜드를 키우려면은 결국에는 나의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고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통밀식빵을 검색해서 우리 빵을 사 먹는 사람이 아니라 더블헤드블루를 검색해서 우리 빵을 사 먹는 팬층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점프업을 첫 해에 6천만 원, 6,300만 원이에요. 6,300만 원 매출이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배 성장해서 7억, 뭐 2배 성장해서 14억,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다가 여기 갑자기 이렇게 여기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을 계속 바꾸는 데 있어서 재미가 들리고 그걸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 용기가 지금 저는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들이 모여지면은 이제는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푸드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저희 브랜드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도 조금 더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아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해외 시장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K김밥 뭐 이런 거 많이 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K브레드에 대한 니즈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장들을 좀 노려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시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 이제 질문을 준비하실 때가 슬슬 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더블헤드블루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공황장애도 오고, 아 진짜 그만둘까? 내가 내 가족 냅두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한 적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한 번에 처음에 왔었던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고객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냥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우리 딸내미 7살 7년 동안 생일 케이크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더블헤드블루 덕분에 우리 딸내미 케이크 먹일 수 있다. 너무 고맙다. 그냥 계속 있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별거 아닌 케이크 하나 33,000원짜리 고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무언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또 영업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직장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어떤 직업이든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부딪혀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가 대체식품이라는 거 그리고 대체식품은 푸드테크의 일환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두고 대체식품 말고 저거 식물 기반으로 하자니까 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반을 좀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식물성 기반의 어떤 제품들을 만났을 때 조금의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어떤 재료들로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혹은 이건 식물성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이딴 재료를 썼어? 이런 생각들을 좀 갖는 모습으로 저는 나아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 강의는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제 질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냥 손. 네. 일단 찍어 주시죠. 예,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삶의 진솔한 느낌도 들리고 그런데 강의 처음 할 때 저는 처음 이거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더 브레드 블루라는 상호를 보고 잘못 오타 적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 저기 뭐 더블 레드 블루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신 적이 없어. 강의할 때 제가 못 들었어요. 옛날에 공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먼저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아까 강의 중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는 더브레드 블루라는 이름이 아니라 저는 마케팅을 진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더브레드 블루라는 이름 자체를 지을 때 비건 하면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컬러는 사실은 녹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기농 녹색, 채식 녹색 이런 녹색들과 조금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블루라는 생각을 했었고 한글로 파란빵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건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는 글로벌로 가기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영어로 블루브레드를 할까? 그랬는데 너무 블루보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볼까? 그래서 더브레드 블루로 바꿨던 거고요. 바꾸고 나니까 이거는 뭐 어디 강의를 가도 회사 브랜드의 명은 네 자를 넘어가지 마라, 뭐 입에 착착 붙어야 된다. 저도 발음하기 힘들어서 잘 안 나오는 단어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저거를 브레드 블루로 뭐 변경을 하자, 아니면은 뭐 더브블이라는 약칭으로 사용을 하자, TBB라는 영어 단어로 사용을 하자,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는 더브레드 블루입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시면은 질문. 네, 여기. 어떤 그 비건 메뉴나 그런 베이커리 같은 거 관련해서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런 데서 판매하고 좀 자영업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브레드 블루가 이렇게 베이커리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좀 차별점이나 그런 측면을 혹시 뭐 과감함이나 시도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마이크 감이 갑자기 바뀌어서 목소리 톤을 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냉동 베이커리라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빵을 많이 사서 다 냉동고에 박아놓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거나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셨었거든요. 2019년에 제가 쿠팡이랑 처음 한 게 냉동 베이커리라는 시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시장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공장이 너무 작아서 하루에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납품을 하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냉동을 했다가 보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 시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없던 시장이어서 처음에 조금 빨리 이건 냉동인데 생지가 아니네?
라는 반응으로서 조금 성장을 했던 게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SPC 삼립의 통밀식빵을 이길 수 있을까? 와, 이건 답이 없는데? 그들은 자동화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봤는데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통밀식빵이라고 해봤자 거기에 들어간 통밀은 정말 함유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통밀식빵 만드는데 왜 통밀만 써야지 흰밀가루 썩고 난리야? 그냥 통밀로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영양성분이라는 걸 보고 원재료라는 걸 봐주세요. 그러니까 댓글, 그러니까 리뷰들이 여기는 통밀 100%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진정성이 좀 통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시면 아니 돼요. 혹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더 브레드블루의 대표자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빵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이런 거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냥 편안하게 혹은 정말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좀 재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비건을 점점 더 성장을 시키려면 사실 안정제가 불가피하게 더 많이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뭐 동물성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젤라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크림을 그걸 대체할 거에 뭐 예를 들어서 머랭을 대체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러면 레시틴이나 아니면 그에 맞는 뭐 칼슘이나 뭐 이런 걸 할 텐데 근데 비건을 이제 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료를 보고 더 건강하게 먹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앞으로 만약에 이후에 시장이 점점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에 걸맞는 안정제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거에 대한 시장도 파이도 정말 더 커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정제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안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과연 그 비건 사람들이 그 안정제에 대해서 시각을 과연 어떻게 바꾸게 하실지 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이제 좀 심도 있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D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재료와 재료가 섞였을 때 뭐 유한응이라던가 유화 안정성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품 공학적으로 식품 가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좀 생기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섞어주기 위해서 뭐 유화제를 쓴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동물성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이미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식물성 쪽으로 가다 보면은 되게 소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연 유화제 식물성 기반 천연 유화제 개발도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레시틴 아까 저희 젤라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젤라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개발해놨던 게 식물성 기반의 콜로이드겔을 개발을 했어요. 콜로이드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필름 형태로 된 이렇게 약 같은 거 먹을 때 필름 형태로 돼서 체내 흡수율을 더 빠르게 하고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동물성 젤라틴 기반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식물성으로 만드는 거를 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개발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했으니까. 근데 상용화를 못한 거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저희 회사만큼은 보다 빠르게 그런 기술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안정제라는 거는 굉장히 식품 가공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제가 동물성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식물성 혹은 화학 쪽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아까 또 초두에 말씀드린 과연 이건 건강할 것일까에 대한 물음표를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대내고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궁금하신 게 없으신데 저 사고 친 거 아니죠? 네. 잘릴 것 같은데. 네. 그럼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오늘 비도 오고 막 이런 날인데 그래도 저 아까 처음에 두 분 앉아 계셔서 두 분이랑 같이 강의해야 되는 줄 알고 멘토링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혹시라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 제가 다 찾아드릴 거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나 혹은 오늘 부끄부끄해서 질문 못 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 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제가 잠깐 동안 화면을 켜놓을 테니까 뭐 이렇게 적어 가셔서 저한테 이메일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바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꼭 회신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만나 뵈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만나 뵐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